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루 쉬었다가 방송을 했더니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적응이 조금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중간에 블랙이 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제대로 열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정책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강한 표현을 삼가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난번 병원에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이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바뀐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화적이고 좀 더 실무적이고 부드러운 모습,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통할 사람들은 이미 다 통했고 나머지는 글쎄 이제 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제가 좀 두 번째 얘기를 꾸려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제대로 열받은 이재명, 이건 사기입니다. 입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앞서 이 제목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썸네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앞에 세웠는데 사실 원래 썸네일은 이거였어요. 홍익표의 촌철살인, 한동훈은 웃음거리.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톤을 높여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핵심되는 모습은 홍익표 대표였어요. 홍익표 원내대표였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한동훈을 제대로 한 방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 강한 어조로 좀 조목조목 이렇게 차근차근 정색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간 농담을 섞어가면서 해악과 풍자와 익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동훈을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같은 그런 애들은 이 홍익표 대표의 이런 해악과 풍자와 웃음이 있는 이런 비판이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요. 자, 제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주제의 썸네일은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국힘도 정책 뺏기기, 제대로 열받은 이재명, 이건 사기입니다. 라는 부분 하나고요. 또 다른 것은 홍익표 촌철살인의 한동훈은 웃음거리. 예. 이 둘 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도대체 어느 거를 가지고 썸네일로 쓸까 아직까지 고민 중이거든요. 둘 개 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게 수위가 높은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대여 비판,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한테 보고 싶었던, 하지만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엊그저께 열렸던 기자회견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야, 이재명이 더 대통령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신년 기자회견인지 뭔지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윤석열도 부랴부랴 2월 7일인가요? 2월 7일에 맞춰가지고 뭐 대담 프로, KBS와 대담 프로를 한답니다. 기자회견도 아니고 대담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한 거는 당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자들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모든 기자들이 모인 장소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담을 한 것이었는데 윤석열은 그걸 아주 핑계거리로 삼는 것 같아요. 야, 문재인도 대담으로 때웠잖아. 나도 때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격의 차이나 상황의 차이가 있는지는 하여튼 간에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핑계거리만 찾아.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그 핑계거리가 엄청 중요한 것처럼 엄청 상대방이 약점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써먹죠. 야비한 거예요. 자신의 핑계거리를 찾았으면서 그 핑계거리를 상대방의 약점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어법과 행동을 쓴다는 거, 그거 되게 야비한 짓입니다. 못된 짓이죠.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은 먹힐지 모르겠으나 그게 3번, 4번, 5번, 6번 쌓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죠. 그리고 쟤하고는 안 놀래 라고 꺼려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만 그걸 모르지 자신들이 엄청 똑똑해가지고 아무도 날 못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그 옳고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 하는구나. 그래, 난 이렇게 똑똑해. 아니야. 이런 식인 거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기겁을 하고 질겁을 하며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지는 당사자는 몰라. 차라리 말을 못하고 모모모모거리면은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미안한 건 안 해. 요렇게 될 텐데 분명히 잘못한 거 지가 잘못한 거고 지가 미안해야 할 것인데 내가 왜 미안해야 돼? 그거 원래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거꾸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죠. 예.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강간범이 야, 내가 강간하고 싶어서 강간했냐? 네가 왔기 때문에 내가 성욕이 발동한 거 아니야? 너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이게 한동훈 씨 화법이거든요. 여하튼 자, 이런 한동훈 씨 화법에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비꼬는 거죠. 베베 꼬아주는 거지. 그래, 너는 잘났다. 그래, 너는 아무데나 그렇게 성욕이 생기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다 생기나 보네. 야, 이 발발이 새끼야. 요렇게 비꼬아주고 비틀어주면은 사실 제일 치명적이죠. 근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이었느냐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제가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뭘 자꾸 뭘 해주면 한다고 요구를 합니까? 이런 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겁니다.
요즘 정부 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또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권한을 주시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공약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서 제 핵심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뭘 자꾸 뭘 해주면 한다고 요구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올리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겁니다. 미납통신비도 깎아주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용대사면 해주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고, 지금도 신용대사면 정부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거,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겁니다. 돈을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돈을 뺏는 것, 이걸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거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래야지. 지금 정부 여당 하는 일 보면 야당 흉보는 게 그냥 일입니다. 무슨 정부 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습니까? 야당이 정부 여당 헐뜯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것 다 이런 태도 때문입니다.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갔는지 매우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재명 대표 발언 참 간만에 시원하죠.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최근 연달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 자꾸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라.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했던 공약인데 왜 또 내놓냐? 우리도 이미 공약한 건데 그걸 왜 또 내놓냐? 그러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기라. 아니, 실천에 옮기자. 바로 협의하자. 그러면 우리 바로 협의해주고, 뭐 통과시켜줄 거 있으면 얼른 통과시켜줄게. 자, 실천해라. 그거 선거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몇 번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계속해서 이미 써먹었던, 한 번 써먹었던 정책을 다시 리바이벌 해먹는, 재탕 삼탕 해먹는 게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약속을 해서, 지난번 대선 때 약속을 해가지고 지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바로 실천을 옮겨야지, 실천하지 않고 다시 그걸 총선 공약으로 써먹으면 되겠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사기 맞죠? 예.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그 표정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좀 열이 받은 것 같죠? 예. 아, 이런 모습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했던 모습이고요. 민주당이 계속 보면, 좀 이렇게 이 개혁이나 이런 걸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해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갔다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되게 고급지게 한동훈 디스를 했습니다. 보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웃어가면서 놀려 먹어가면서 주변에서 막 웃음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그냥 대놓고 허허허 너털너털 웃음 웃고 막 그랬거든요. 이 개그럼 요 제스처 막 이런 것도 하고, 자, 뭐 뺏길 때 뺏기더라도 인용 표시는 해라는 등 뭐 그밖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끝나기 전에 이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딱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한마디 덧붙인 그 얘기가 상당히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끝나기 직전,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시고, 원래 이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당대표 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현 최고위원까지 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박정현 최고위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거든요. 근데 이 덧붙인 얘기가 완전히 요절복통 폭소대잔치였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장면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여당에 대한 비판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주로 영미권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또는 약간 조롱성 강조할 때, 그래서 외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이걸 자주 쓰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말씀하실 때도 이거를 하면서 그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쿼터를 안 달면 이건 정책 표절입니다. 사기고. 뭐 좋은 정책이면 잘 밝혀서 잘 써주시면 좋겠는데 표절만 하고 실제 정책은 안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인용은 꼭 쿼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말씀 하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면 그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웃음소리가 되게 재밌었죠. 예. 끝나기 전에 한마디가, 제가 사실 며칠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한동훈 보면은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또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치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있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 아닌 거 아니냐. 근데 아바타의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이죠. 그죠? 근데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 아닌 거 아니냐. 글쎄,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말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뭐 생각이 약간 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사실 그렇죠. 아바타 그 자체가
당무 개입이지 아바타라고 해서 당무 개입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아바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전 처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참 웃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자, 그런데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오늘 이 촌철살인도 촌철살인이지만 요새 이 한동훈의 발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웃음거리를 삼는 거에 아주 국민 스포츠처럼 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는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그런 자리니까 세비를 많이 받지 말고 국민들의 중위소득 정도의 세비를 받자. 아이고, 이거 원래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 노회찬 정의당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이 노회찬 의원이 맨 처음 한 얘기예요. 그때 지금 국힘당, 옛날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자는 말 가지고 포퓰리즘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 이 노회찬을 조롱하고 비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조차 하지 않고 갑자기 한동훈 완전히 지 아이디어인 것처럼 국민 중위소득 정도의 세비를 받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좀 뜬금없죠. 그래 뭐 좋아. 국회의원 세비 줄이는 거 뭐 반대는 안 해요. 근데 그 이왕 그렇게 할 거 노회찬 의원 계실 때 하지 왜. 참.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준석이가 한마디 딱 하죠. 야, 대통령부터 깎아라. 법무장관 니 거부터 깎어. 그 말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야, 한동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 니 거는 안 깎고 남 거만 깎자 그래. 니 국회의원 아니니까 국회의원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비 깎자 그러는 거지. 야, 니 거부터 깎아봐. 대통령 거 깎고 법무부 장관 거 깎아봐. 검사들 것도 좀 깎자. 아니, 검사 새끼들 특수활동비도 안 깎는 새끼들이 무슨 세비를 깎겠다고 지랄이야. 좀 개벽다구 같은 소리잖아요. 예? 아니, 국회의원 세비를 깎겠다고 하면서 왜 검사들 특수활동비는 안 깎는데?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준석이 치고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바르르 떨면서 싫으면 시집 가라는 수준이다 라고 또 받아칩니다. 근데 싫으면 시집 가? 그게 왜 여기서 왜 나오죠? 아무 말 대잔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니 거부터 깎아. 남의 거 깎겠다 그러지 말고 니 거부터 깎아봐. 그래야지 진정성을 느끼지.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이준석은. 그런데 한동훈은 싫으면 시집 가. 이 얘기나 다름없다. 그게 왜 거기서 나와? 싫으면 시집 가 하고 무슨 소리야 이거. 예.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거 사실은. 싫으면 시집 가? 진짜. 한동훈 지가 맨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뭔가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희한하게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주제를 끌고 가잖아요. 싫으면 시집 가라는 식으로 바꿔놓는 게 사실은 한동훈 지가 많이 하는 수법이잖아. 그러니까 남도 똑같이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가 봐. 그게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되게 웃기는 소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한마디 더 하죠. 아이고, 딱 지 수준이다.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된다. 라고. 내가 볼 때 둘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으니까 저러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야,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말하는 수준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 딱 중2병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기가 찹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국민들을
더 어처구니 없게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자, 한동훈이 이 이준석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장난 싫으면 시집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가 뭘 합니까? 중위소득 세비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 자,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월소득 한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500만 원 정도, 어휴씨, 어디야, 솔직히 뭐, 그죠? 뭐 4인 가족이 살 때 500만 원이 뭐 빠듯하다, 부족하다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자, 500만 원 월급으로 국회의원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은 뭐 국회의원 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데, 한동훈은 항상 뭔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되게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왜? 한동훈 타워팰리스 살잖아. 한동훈 저 마누라는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 외제차 타고 그 외제차 사고 그 세금 안 내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가 딱 걸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외제차 사고 타워팰리스 살고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타워팰리스 살 수 있을까요? 외제차 살 수 있을까요? 한 달 월급 500만 원 받아가지고 타워팰리스 살 수 있어요?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놈이 중위소득으로 세비를 못 받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하지만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어처구니가 없어. 제일 웃겨. 나 이 부분이 제일 웃겼어요. 아니, 타워팰리스 사는 지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 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웃음, 참. 진짜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한 비웃음을 안 하겠습니까? 아마 한동훈은 지금까지 법조 기자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말장난 그냥 좀 어거지를 써도 법조 기자들이 다 넘어가주고 덮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모르나 봐요. 아니,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500만 원으로 국회 못 살면은 국회의원 하지 마라. 중위소득으로 못 살겠다? 그럼 국회의원만 하면 안 된다. 그럼 니는 타워팰리스 살고 외제차 몰고 다니는 애가 국회의원 세비 어쩌고 저 500만 원으로 줄이자? 그런 얘기하면은 그 웃음거리 되지 않나요? 나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볼 때 한동훈이라는 애는 자기 자신한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